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 구상이 군부 숙청을 통해 한층 구체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국 권력 구조의 마지막 축으로 여겨졌던 군부에서 시 주석의 최측근이자 동시에 잠재적 맞수로 평가되던 장유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전격 낙마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국방부는 장유사 부주석과 류전희 연합참모부 참모장이 중대한 기율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군 서열 2위인 현직 중앙군사위 부주석이 부패 조사 대상이 된 것은 1989년天安門 사태 이후 처음으로 중국 군부 권력 지형의 중대한 변곡점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군 내부의 관행과 불문율이 더 이상 시 주석의 권력 앞에서 보호막이 되지 못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됩니다. 장유샤는 혁명원로 장충신의 아들이자 태자당 출신으로 시진핑 주석과는 부친 때부터 이어진 인연을 가진 인물입니다. 실전 경험과 막강한 인사작전 권한을 바탕으로 시 주석 집권 초기 군권 장악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온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숙청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던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개인적 신뢰보다 권력구조 재편이 우선이라는 시 주석의 통치 방식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이번 낙마로 군사중앙위 최고지도부는 사실상 시 주석 단일 체제로 재편됐습니다. 당국은 장유사가 중앙군사위 주석 책임제를 훼손했다고 강조하며 단순 비리가 아닌 정치적 문제임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 통제권을 시 주석 개인에게 집중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하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군 내부에서 독자적 권위와 영향력을 갖는 인물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숙청을 내년 당대회를 앞둔 권력 정지 작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 주석의 사연임, 나아가 종심 집권을 염두에 두고 군부 내 잠재적 반대 세력을 제거했다는 분석입니다. 당정에 이어 군까지 완전히 장악하면서 중국 권력 구조는 전례 없는 1인 체제로 이동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동시에 이러한 권력 집중이 중장기적으로 중국 정치의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미국 기업 수십 곳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단속 정책을 계기로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이민 세관 단속국 ICE와 세관 국경보호국 CBP 등 이민 관련 정부기관의 활동이 확대되면서 관련 민간 계약 지출이 단기간에 급증한 영향입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미국 정부 계약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주요 미국 기업들이 이민 단속과 연관된 정부 계약을 통해 총 220억 달러, 우리 돈 약 32조 원 이상을 벌어들였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데이터 분석, 이민자 수송, 국경장벽 건설 분야에서 계약이 집중됐습니다. AI 데이터 분석 기업 팔란티어는 지난해 1월 이후 ICE로부터 약 8,1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수주했습니다. 이 회사의 AI는 시민 제보를 대량으로 요약, 분류, 번역하고 추방 대상자의 위치와 단서를 식별해 요원 간 공유를 돕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IC와 협력해온 팔란티어는 이번 행정부에서도 핵심 기술 파트너로 자리 잡았습니다. 컨설팅 기업 딜로이트 역시 IC와 CBP로부터 1억 달러가 넘는 신규 계약을 따냈으며 집행 추방 작전을 위한 법 집행 시스템과 인터넷 조사, 데이터 분석 지원이 계약 범위에 새로 포함됐습니다. 국경장벽 건설 분야에서는 피셔스앤드그레이블이 CBP와의 계약을 통해 지난해 하반기 이후 60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IC 계약의 최대 수혜 기업으로는 이민자 수송 전세기를 중개하는 CSI 항공이 꼽혔습니다. 이 회사는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이민 단속 관련 계약으로 12억 달러 이상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IT 인프라를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기업까지 포함하면 수혜 범위는 더욱 넓어집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불법 이민자와의 전쟁을 공식화하면서 예산도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7월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통과 이후 IC의 계약 지출은 2개 분기 만에 2배 이상 증가했고 CBP의 민간 부분 지출도 하반기에만 7배 급증했습니다.
다만 이민 단속 과정에서 사망 사례가 이어지자 관련 계약에 참여한 일부 기업 내부에서는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기술업계 종사자 약 1,000명은 정부 계약 중단과 이민 단속 정책 반대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고, 일부 기업 내부망에는 경영진의 입장 표명을 촉구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경한 이민 정책이 막대한 경제적 이익과 동시에 윤리적 논란을 함께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대만을 둘러싸고 무력 충돌을 할 경우 미국이 중국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저지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일본까지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은 최근 미중 양국이 서태평양에서 365일간 충돌하는 다양한 전쟁 시나리오를 가정해 연료와 탄약 등 군수 지원 체계의 취약성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의 핵심 결론은 미국이 전투 지속성, 즉 장기간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구조적 능력에서 심각한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점입니다. 보고서는 미국이 충돌 초기 단계에서 중국의 전략 비축류와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충분히 약화시키지 못하고 교란 작전을 우선시하지 않는다면 대만 방어는 물론 일본을 포함한 제1도련선 내 국가들의 함락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거나 확대하기 위해서는 동맹국과의 협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고 장거리 정밀무기 생산 능력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미국 군수체계의 구조적 취약성도 구체적으로 언급됐습니다. 미군이 운용 중인 유조선 선단은 노후화돼 해상 재급유 능력이 충분치 않으며 미서부에서 출발하는 전략적 해상 수송 체계는 속도와 생존성 측면에서 취약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여기에 괌을 비롯한 소수의 메가허브에 연료와 탄약 보급을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 역시 문제로 꼽혔습니다. 유사시 이들 거점이 중국의 주요 공격 목표가 될 경우 미군의 작전 지속 능력은 급격히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보고서는 중국 역시 취약점을 안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은 전체 원유 공급의 약 7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80%가 물라카 해협을 통과합니다. 미국이 이 해협을 통과할 경우 중국은 전시의 필수적인 원유 공급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헤리티지 재단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7천여 개의 데이터 소스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미중 간 충돌은 대만 해협 한 곳에 국한되지 않고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대만을 둘러싼 군사 충돌이 곧바로 영내 전체 안보 위기로 번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입니다. 북한 해킹 부대의 내부 활동 모습이 담긴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며 국제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해외 기업과 금융 시스템을 상대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벌여온 북한 해킹 조직이 이번에는 외부 해커에게 역으로 해킹당해 웹캠 화면이 노출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북한 군복을 입은 젊은 남성들이 한 공간에 모여 컴퓨터 앞에 앉아 작업을 하는 장면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중앙에 앉은 장교로 보이는 인물이 지시를 내리고 주변 인원들이 동시에 키보드를 두드리며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군화를 닫거나 모기채를 휘두르는 등 긴장감 없는 일상적인 행동까지 촬영돼 연출이나 합성보다는 실제 내부 영상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해당 영상은 2024년에 확보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은 한 해커가 글로벌 구직 플랫폼 링크드인에서 원격 근무 사기 계정을 추적하던 과정에서 우연히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해킹 조직이 미국과 유럽 기업의 개발자로 위정 취업해 내부 시스템에 접근하고 있다는 의혹을 조사하던 중 북한 군용 컴퓨터로 추정되는 장비에 접속하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웹캠이 켜진 순간 북한 군인들의 모습이 화면에 등장했고 이후 위치 추적 결과 이들이 평양 인근 군시설에 주둔 중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영상 속 모든 컴퓨터에는 가상사설망, 즉 VPN이 실행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에 있는 것처럼 접속 위치를 위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북한에서 일반 주민의 인터넷 사용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이 군 또는 국가 차원의 사이버 부대에 소속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들 해커는 실제로 해외 기업의 원격 근무 개발자로 채용돼 내부망에 접근한 뒤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해 코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드의 완성도는 낮지만 업무를 하는 척은 가능해 채용 담당자들이 의심을 하지 못했고 급여는 그대로 지급됐다는 설명입니다. 이렇게 벌어들인 자금은 전액 북한 정권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전해집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국내 총생산의 상당 부분이 이런 사이버 범죄 수익에서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 해킹 조직의 주요 표적은 가상자산 시장이었습니다.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 사건과 국내 거래소 피해 사례까지 이어지며 글로벌 금융 시스템 전반에 불안을 확산시켰습니다. 검색 광고를 악용해 악성 코드를 유포하거나 스마트폰과 PC를 원격으로 장악해 금융 정보를 탈취하는 수법도 동원됐습니다. 최근에는 AI 기술을 이용해 피싱 메일 작성부터 악성 코드 제작까지 자동화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보안 전문가들은 이번 영상 유출이 북한 해킹 부대의 실체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동시에 이들 역시 사이버 보안의 취약점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드러낸 사례라고 평가합니다. 공격자와 방어자의 경계가 흐려지는 사이버 공간에서 한국의 통신, 금융, 에너지 인프라가 주요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선제적 대응과 국제 공조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